오늘 환경 호르몬에서 얘기를 드리려 하는데, 혹시 환경 호르몬 들어보셨어요? 그쵸, 많이 들어봤죠. 이게 결국엔 뭐냐면, 가짜 호르몬이래요. 우리가 세포에 이 호르몬이 적용을 해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주는데, 이 세포에 맞물려 있는 모양이 에스트로겐이랑 환경 호르몬이랑 이게 블럭이 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지만 에스트로겐 들어가면은 정상 신호를 주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 이상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의 대표 사례로 1970년대 임산부 유산 방지제가 쓰였는데 이 약품을 복용한 임산부의 자녀들에게서 불임 그리고 음경 발달 부진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80년대에는 우리 살충제에서 이 오염 사고로 인해서 미국 플로리다의 악어의 부화율이 감소하고 성기가 왜소하게 된 증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일회용품,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인간의 정자수가 감소하고 비만, 불임, 성조숙증, 갑상선 기능 이상, 조기 폐경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다이옥신, 식물 첨가물, 중금속류해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종류가 4만 3천여 종 이상 되고 매년 400여 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이 이렇게 새로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주변에서 환경 호르몬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환경 호르몬의 폐해는 뭘까? 이제 이런 유튜브에 보면 SBS 스페셜 환경 호르몬의 습격, 뭐 바디버든, 독성 유전, 뭐 모유 잔혹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8개월 여아애가 유방이 막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모가 나는 거예요. 너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여자아이가 나이는 9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뼈 나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벌써 14살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SBS 스페셜에서는 요도하열, 탈수컷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 같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호르몬 교란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PFOA라고 해서 두폰사에서 독성 폐기 물질로 한 마을에 퍼진 중증 질병 기형아 젖소 떼죽음으로 인한 법적 싸움으로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한 사건이 영화로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만큼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인간들이 정말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의 환경 호르몬 어떨까? 해피투게더 많이 보시죠? 거기에 송은이 씨가 나와서 에피소드를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과일만 하루 종일 먹는 다이어트를 했더니 나중에 농약 과다 섭취로 병원에 갔던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았어요. 가을 껍질 투기하지 말려고.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니까 버려진 과일 껍질은 썩어서 거름이 되는 게 아니라 축적된 농약이 동물들의 불임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산을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라면은 이게 다 거름으로 쓰이는 건데 농약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런 데 프로그램에 보면 뚝배기, 프라이팬, 사기 그릇, 플라스틱에서 모두 잔여 세제가 검출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세제가 제대로 씻겨지지 않아서 이런 그릇에 녹아내리고 그걸 우리가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밑에 보시면 1년에 한 세제 한 스푼, 한 숟가락을 세제를 떠먹는 격이 된다고 합니다. 참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환경 호르몬은 뭐가 있을까? 도둑맞은 미래에 보면 모유 수유가 체내에서 화학 물질을 제거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에 인류의 비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바디버든이라고 해서 우리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면 아기가 태아에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먹는 음식, 뭐 쓰는 그릇 여러 가지 세제를 때문에 아이한테 환경 호르몬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바디버든 경피독이 녹아 들어가는 거 바디버든이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요새는 물
다 사 먹잖아요. 페트병에서. 근데 이 페트병 생수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조숙증, 생식기 질환 등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 지적됐다는 관찰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냐면 피부와 입과 코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먼저 피부를 보시면 우리 피부가 표면이 있고 이렇게 모공이 있잖아요. 근데 모공이 사이에 찌꺼기가 쌓이면 그게 혈관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90%가 흡수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는 치약, 화장품, 샴푸, 바디 샴푸, 세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피부에 닿으면서 그대로 온몸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부제, 감미료, 화학조미료, 착색제, 발색제, 팽창제, 산화방지제 뭐 이런 것들이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색소도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농약 제대로 안 씻으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입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코 우리 요새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죠. 그래서 초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새집중후군, 라돈이 이제 코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서 이런 암으로 발생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배출되나? 우리 피부는 환경 호르몬 들어오는 고속도로예요. 다이렉트로 팍 90% 이상 흡수된다 했잖아요. 우리 팔 안쪽이 기준이 1이라고 봤을 때 머리는 3.5배, 이마는 6배, 턱은 13배, 손바닥은 0.83배, 겨드랑이는 3.6배, 등은 17배, 성기는 42배, 뒤꿈치는 0.14배. 그래서 특히 등, 그리고 성기, 이곳에 아주 치명적이게 많이 환경오염을 시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배출이 되냐 보면, 대변이 75%, 소변이 20%에서 거의 95%가 대소변으로 나가는데, 나머지는 모발 1%, 땀 3%, 손톱 1% 이렇게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은 결국에는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 건데 이 10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두 번째, 통조림 사용 줄이고 사용 시 있는 물에 충분히 헹궈서 먹는 걸로. 그리고 과일 채소 섭취 시에는 깨끗하게 씻어서 용량을 제거해야 되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제품들을 이용하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주고, 그리고 위생용품은 유기농 인증 받은 제품만 사용하고, 그리고 수분, 아까 대소변으로 95%가 독소가 나간다 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그러니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변비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럼 똥에 있던 환경 호르몬이 계속 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장을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환경온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중금속 배출을 자꾸 늘려가야 되고 환기를 자주 시켜서 집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까만색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만이나 당뇨, 불임, 뭐 성조숙증, 아토피, 기형, ADHD, 갑상선암, 유방암 이런 현대에서 나타난 질환들이 다 이렇게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제와 환경 호르몬, 세제의 제조 과정을 보면 이 세제 어디서 얻은 것 같으세요? 바로 석유와 석탄에서 와요. 이 석유와 석탄에서 어떤 걸 뽑아내냐면 파라핀, 프로필렌을 뽑아내는데 여기에 첨가물을 뭘 넣냐? 인삼연과 붕산을 넣어서 세척력을 만들고 형광, 표백물질로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제가 완성이 되는 거고 어, 이 인산염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하천으로 줄줄줄줄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의 먹이가 된대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녹조류, 남조류를 번식시키고 이 녹조라떼처럼 이 초록색깔 녹조라떼 한강에 한 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폐사하게 되는 결국 환경의 문제가 또 인간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인산염과
너무 뜨거운 햇살 그리고 높은 수온이 아주 천천히 흐르는 유속, 거의 고인물이 된 느린 유속을 만나면 이렇게 녹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감 손상, 세제 잔여물에 의한 세균 번식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인산염이 있는 세제를 제대로 씻겨내지 못했고 그대로 말리잖아요. 그럼 예전에 한 번씩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옷을 말렸는데도 콩콩한 냄새 나서, 아니 뭐지 이거, 이게 세제 냄새는 맞는데 약간 머리 아픈 냄새 나네? 이런 경우 한 번씩들 있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곰팡이 냄새래요. 그러니까 옷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근데 세제의 그 향 때문에 묻힌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너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는 왜 죽었을까? 우리가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잘 분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는 이유가 깃털에 기름막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름막이 있어서 물에 둥둥 뜨는데, 이 계면활성제라는 거는 물과 기름을 섞어서 씻어낼 수 있게 만든 거라서 이게 그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새의 기름막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깃털의 체온 보호 기능도 살질하고 물에도 못 두고, 그래서 새들이 저체온증이 오고 집단 폐사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옷감에 남은 세제 잔여물, 이 계면활성제로 우리 피부 표면까지, 보호막까지도 손상이 돼서 결국에는 피부가 자꾸 자극이 되고 경피독이 쌓이고 나중에는 아토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왜 Y 아메이 홈인가, 이 아메이 홈 세탁 세제는 9가지의 아주 좋은 성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 유래예요. 석유나 이런 석탄에서 온 게 아니라 코코넛, 감귤, 미네랄에서 온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분해돼요. 계면활성제가 생분해가 48시간 이내에 산소와 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인산염을 쓰지 않았어요. 물인 세제예요. 그래서 이 녹조라떼 만들지 않고 또 물을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hen금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섬유는 지켜주고 물값은 아껴주는데 세탁기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hen금력이 좋고, 그리고 고농축이에요. 이 아메이 세제는 모두 소량으로 많은 세제를 세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주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오염 방지제가 들어가서, 왜 우리가 꾸정물 같은 거 바가지에 이렇게 씻으면, 걸레물 같은 거 씻으면 때두리 태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메이 세제는 때두리에 태가 생기지 않아요. 제형을 방지하는. 그리고 부식 방지. 의류 지퍼 같은 거 가끔씩 계속 빨다 보면 녹쓰는 경우 가끔 있죠. 그게 다 인산염이나 그 석유에서 온 거 때문인데 부식 방지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경수연화제라 해서 한국형에 맞게, 그러니까 한국의 수질이 있잖아요. 그 수질에서 제일 최적으로 만든, 배합으로 만든 경수연화제고요. 그리고 피부과 테스트를 다 완료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예요. 세제용 세제의 베스트셀러고,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고 강력한 세척을 해요. 이 두 가지 인증 마크가 있는데, 첫 번째 바이오캐스트 포뮬러는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만든 인증 마크인데, 고농축으로 적은 양을 사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래서 환경 부담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생분해성으로 피부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인증이고, 세포 초이스는 세계적인 권위기관인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전문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인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롭게 까다롭게 생산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왜 우리가 제품 질은 그 성분은 좋은데 세탁이 안 되면 그게 세탁 세제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때가 진짜 잘 지지만 우리 몸에 안 좋고 지구를 파괴하면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갖춘, 다 갖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 호르몬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아메이 세탁 세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